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시장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잭슨홀 미팅 전에 시장이 너무 비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비둘기가 안 올 수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표 상에서는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이니까 조심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저는 이제 월화 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한 35%까지는 확보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걱정인 게 뭐냐면, 시장이 만약에 충격을 받게 됐을 때 한국이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다른 이야기를 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국장의 정책이 그렇게 시장 친화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게 주식이라는 게 미인 투표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국가 대비해서 한국이 좀 불리한 위치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데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죠. 자,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지금 과열권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들이나 이제 텔레그램에 있는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도 월화 이렇게 현금 비중 이틀 연속으로 35%나 30%까지는 확보하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용 다 끄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피어 앤 그리드도 지금 과열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5년 8월 19일 저녁 6시 반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업데이트 할 텐데 아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겠죠. 그러면 왜 요즘 이제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 보통 충격을 받으면 외국인의 어떤 저가 매수가 들어오든지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좀 받쳐주면서 반등을 할 때 좀 탄력적인 반등이 또 기대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걱정인 부분들이 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한국이 좀 불리한 위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미국과의 어떤 관세에 대해서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은 조정받는데, 일본은 왜 조정을 안 받고 오히려 올라가지?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일본은 이 관세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쓰겠다라고 이제 시장에다가 어필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시장을 목 조이는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 들어 뭐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양도세 이것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다른 나라는 관세 충격에 대비해서 돈을 풀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요즘 들어서 관세 충격에 대해서 뭔가 시장에 유동성을 투입하거나 이런 정책들이 아니고 오히려 주식시장을 옥죄이는 정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외국인인데 다른 나라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책이, 한국의 정책이 뭐 좋다 나보다를 떠나서 그 정책이 빨리 주가에 녹아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을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빨리 안 하고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당장 정책이 긍정적인 시장 친화적인 쪽에다가 돈을 더 넣자, 이런 이제 스탠스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잭슨홀 미팅이 와가지고 매크로 충격이 딱 왔을 때 전 세계가 같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반등을 할 때 유동성이 쫙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은 시장 비친화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반등 탄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남들이 1, 2%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3, 4% 떨어지는 거를 감내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부의 어떤 교통정리도 빨리 끝나야 되고, 그 내부의 교통정리가 지수에 빨리 다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뭔가 유동성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제 레벨 다운된 어떤 지수가 박스권으로 새로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말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쫙 이제 펼쳐나가는 그런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국가 대비해서 훨씬 유리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한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이벤트들이, 어려운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잭슨홀 미팅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9월 5일에 고용 지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표상에 9월 5일날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 그때가 오히려 단기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 지표를 보고 나서 9월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주가가 또 반등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추석이 있다 보니까 그 금리 결정 끝나고 나서는 추석 때문에 또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그리고 추석 전에는 또 정치적으로 복잡한 것들이 많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또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금 들고 있다가 9월 5일 전후에 일단 매크로 리스크부터 해소가 되는지 9월 5일 고용지표부터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려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면 이 노란봉투법이든 양도세든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주식시장의 참여자로서 반영됐나 안 됐냐 이걸 고민하는 거고, 다른 국가 대비해서 우리가 유리하냐 아니냐,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이 더 유리해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매크로 충격이 오면 우리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또는 일본 대비해서 타격이 더 높을 수 있으니 지금은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